점이 움직여요. 점이 P1, P2, P3 이렇게 움직이는데 점의 움직임을 규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글자를 읽어보면 규칙이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규칙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알겠죠? 어차피 이 각도가 6분의 파이를 유지하는 상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대신에 뭘 하고 있냐면 이 길이 자체가 계속 절반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진폭이 일정하는 형태, 축소한 형태의 진동이니까 얘가 결국 어떤 지점에 수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 수렴할 건데 그 수렴하는 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럼 X좌표랑 Y좌표를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의 상황이긴 한데 xn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xn은 처음에 x좌표 뭐에 갔습니까? 5p1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6분의 파이니까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 다음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 그냥 이렇게 쓸까요?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뭐냐면, 왼쪽으로 오니까 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길이 자체가 2분의 1로 준 상태에서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건데, 길이 자체가 2분의 1의 제곱으로 준 상태에서 2분의 루트 3을 곱하게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뭐라는 거 알아보겠어요? 첫째 항이 2분의 루트 3은 어차피 공통수니까 그냥 묶어낸다고 하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무한등비 급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맞나? 플러스 2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그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 될 것 같네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자, 다음 y를 생각해 볼까요? y는 1 곱하기 2분의 1이었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었습니다.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었습니다. 얘가 더 쉽죠?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그럼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얘도 2분의 1 그냥 공통인수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등비 급수가 될 거예요. 일 되겠네요. 따라서 동점 Pn의 극한의 좌표는 3분의 루트 3,1 이게 답이 되겠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교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제가 쉬운 문제를 위주로 넣어놨어요. 도형 활용 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를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까요? 2번 봐도 되죠? 네. 뭐 하는 얘기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는 얘기예요. 맞죠? 자, 길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길이 구해볼게요. 여기가 1,0이다. 이게 힌트예요. 그죠? 그럼 P0, P1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2입니까? 그잖아요. 네. 그리고 5P1은 루트 3분의 1일 거라서 이걸 가지고 P1, P2를 구할 수 있죠. P1, P2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니까요.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삼각비밖에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려운 거 없어요. 같은 이유로 OP2는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P2, P3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얘가 뜻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첫째 항이 루트 3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인 무한 등비 급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더해야 되는 값은 이 값, 그 다음에 이 값, 이 값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가 될 거니까 답은 루트 3 플러스 1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의 도형 활용 문제는 죄다 뭐냐면 결국은 이게 등비급수 형태, 즉 등비수열의 무한계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다 답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첫째 항을 알기가 어려운 도형을 주거나 공비를 알기가 어려운 도형을 주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뭔가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도형을 잘 못하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겠네요, 선생님? 예, 맞아요. 맞고요. 이런 문제들 많이 풀면서 오히려 도형을 잘 하게 될 수도 있죠. 중등 도형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들은 보조선 긋고 막 이래야 되니까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에 아 선생님 전 너무 싫은데 이거 얼른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 얼른 지나가봐야 뭐 기다리고 있어요? 삼각함수의 도형의 극한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또 도형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도형 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얘도 앞에서 푼 것처럼 그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점화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얘기예요. 네. 점화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점화식으로 푼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순차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게 점화식의 개념이죠. 중간에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를 A1이 아니라 AN, BN, CN, DN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얘가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CN 플러스 1, D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제가 편의상 AN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3분의 2 AN이 되고 여기는 3분의 1 AN이 되며 피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피타를 써보시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9분의 4 AN의 제곱 더하기 9분의 1 AN의 제곱이 돼서요. 발을 이렇게 안 쳐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넓이를 SN이라고 잡았는데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니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SN이라고 볼 수 있고 얘 S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SN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SN 플러스 1은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9분의 5 SN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S1은 처음 주어진 도형의 면적이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16이지 않겠어요? 맞죠? 따라서 시그마 얘는
공비가 9분의 5잖아요. 네. (36이) 되겠네요. 여전히 쉽네요, 그죠? 여전히 쉽죠? 이해 안 되는 학생 없으시죠? 다 이해되시죠? 응? 네? 좀 확대해 주라고요? 글씨가 잘 안 보였군요. 죄송합니다. 확대는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지만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지 않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다 적었어요? 네. 4번 가볼게요. 이 문제 역시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도형이 개수가 늘어나는 거에 조금 주의하시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첫 장 한번 구해볼까요? 첫 장이라는 놈은 이놈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얘가 지금 뭐 하나 있냐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사각형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처음에 얘가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잖아요. 직각 이등변이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잖아?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근데 또 직각 이등변이 되니까 이 길이가 같겠죠? 결과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빗변의 3등분점이 되는 거죠. 빗변의 길이는 루트 2니까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의 면적은 루트 2를 3등분해서 제곱하면 면적이 얻어지죠? 그럼 9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요. 공비는 이 커다란 삼각형이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거 있잖아, 이거. 이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요 조그만 삼각형 있죠? 얘하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해요. 그래도 되겠죠? 근데 여기의 길이가 3분의 루트 2인 걸 아까 알았잖아요. 여기 길이는 1이고. 그러면 닮은 비는 1대 3분의 루트 2잖아요. 그때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죠. 그럼 1대 9분의 4가 되겠네요. 이 말은 이 사각형의 면적은 이 사각형의 면적의 9분의 2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공비라는 놈은 선생님 9분의 2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죠. 사각형이 두 개로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공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9분의 4가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사각형은 4개로 늘어나니까 이 규칙에 부합해요. 알겠죠? 이 두 가지 확인하셨으면 이걸 0원이 칠했을 때 면적의 총합은 얼마냐라고 하면
첫째 항이 9분의 2이고 공비가 9분의 4인 무한 등비급수의 합인 거죠. 그래서 면적은 5분의 2가 될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문제를 약간 뒤틀어서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색상을 반전시킨 다음에 나머지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오히려 사각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에서 빼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도형 활용 문제 4개 풀어봤고요. 자, 다음 요 문제 한번 봐보죠. 요거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인데 기억납니까? PQ R 꼴이요. 3, 마오, 2 합이 0이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예. 저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확인했잖아요. KS 합이 0이다. KS 합이 0이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0이 아니면 이렇게 못 고칩니다. 알겠죠? 네, 이거 전개해보시면 저거하고 똑같다는 거 확인되시죠? 확인되시죠? 네, 수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로 보고요. 이때 얘를 n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본다면 이 3을 이쪽으로 옮겨서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은 첫째 항이 A2를 모르는 거잖아 지금. A2 마이너스 2 A1은 2예요. 공비는 3분의 2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일반항을 써본다면 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죠.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할 때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데요? 이렇게죠. 맞죠? 예. 네.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항 구한 거죠. 어차피 이게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0이야겠네요? 아니야. 그럼 A2는 3분의 4네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할 줄 몰라가지고 못 풀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뭐 굵직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나머지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돼요. 네. 소수의 분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포인트 넘버, 점 찍는 소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소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가 있었어요. 이 무한소수에는 유리수가 되는 순환소수하고 무리수가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고요. 얘는 무리수가 된다고 얘기했죠. 저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 두 개가 유리수가 되죠.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이거 뭐 배웠어도 상관없고 안 배웠어도 상관없는데 이 순환소수가 순순환소수와 혼순환소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지금 들어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순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하는 순환소수고요. 혼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순환마디가 시작하는 순환소수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나는 이름만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혹시 몰랐다면. 네. 갑자기 순환소수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순환소수를 원래 어떻게 얘기했죠? 이거 999분의 123 아니에요? 공식이잖아. 맞아요? 그 증명 과정 어떻게 했었죠? x를 0.123, 0.123, 0.123, 123 해놓고 1000x는 123.123, 123 둘이 뺐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0.123, 123, 123 이렇게 가는 걸 0.123 더하기 0.000123 더하기 0.000123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게 뭘로 보이는 거죠 이제? 첫 장이 0.123이고 공비가 1000분의 1인 무한 등비 급수로 보이는 거죠. 괜찮은 거 같나요? 네. 그래서 1-0.001분의 0.123이라고 하고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순환소수를 만드는 게 무한등비 급수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재밌잖아요? 재미없군요. 아무튼 그래서 위 내용을 가지고 일반을 해서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려고 하던가요? 9 비둘기 마냥 9를 이렇게 n개를 적고요. 이 위에다가 알파1, 알파2, 알파3 이거 그냥 숫자 배열을 그대로 옮겨서 적는다는 뜻이지 곱하기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순순한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공식이었죠.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만큼 분모의 9를 적고 맞아요? 그 다음에 순환마디의 숫자 배열을 그대로 분자에 옮겨 적는다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혼순환 소수는 그러면 무한 등비급수로 해석이 안 되냐? 됩니다. 해볼게요. 0.32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를 0.3 21, 21, 21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0.3은 따로 분리해요. 그리고 0.021이라고 쓰고요. 0.00021이라고 쓰고요. 0.0000021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앞에는 무한 등비급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냥 10분의 3 따로 쓰고요. 이 뒤에만 첫째 항이 0.021이고 공비가 0.01인 무한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1분의 0.02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할게요. 그럼 저 뒤에가 990이잖아요. 이걸 990으로 통분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식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형태의 변형을 시도하는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변형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의 모양이 나오죠? 수나마디 숫자의 수만큼 9를 적고 그게 아닌 소수점 이하의 숫자의 수만큼 0을 적으며 숫자를 그대로 적은 다음에 수나마디가 아닌 숫자를 빼라.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방금 제가 한 얘기를 써보면 이런 거죠. 를 적어요. 얘는 n개만큼 적어야 되고요. 0을 적어요. m개만큼 적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숫자 배열만 그대로 옮긴 다음에 수납마디가 아닌 얘들만 뺀다 라는 걸 공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뭘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무한 등비급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마지막 문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서영이가 말해볼까? 참이에요. 아이 똑똑하다. 참이죠. 배운 걸로 하면 참이에요. 뭐 이용하면 돼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0이다. 일반항의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보세요. 첫 번째 무한급수가 수렴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AN이 0이 아니니까 우리는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1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뭐가 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잖아. AN이 이제 0에 좌측에서 0에 적가는지 우측에 0에 적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양의 무한대로 쓰면 안 돼. 알지? 예.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양의 무한대로 가냐 음의 무한대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0이 아닌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예. 0이 아니면 얘를 일반항으로 삼는 무한급수는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발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급수를 푸는데 필요한